다만 이제 그 조국 정경심에는 이제 그 재판이요 선고결이 잡혔습니다. 이제 그 2월 8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조민희도 아마 이제 한 번만 더 변론하고 선고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제 이제 지금 당장의 소원이 뭐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짧은 최근에 제 소원은요 3명의 구속을 꼭 보는 거예요. 3명의 구속을. 그게 이제 그 첫째가 이제 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다음에 그 조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어준이가 꼭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총선 후에 문재인까지 이렇게 딱 구속이 되면 어느 정도의 사법 정의가 법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변호사님은 조국이 2년 1심에 실형 나왔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뭐 무죄나 특별하게 안 되면 보통 대법원까지 안 가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항소심에 법정 구속됐잖아요. 어떻게 조국이 이번에는 이게 송영길 옆방으로 갑니까? 조국은 일단 또 5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 5년 구형은 1심 때하고 똑같이 구형한 건데,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것은 5년이 원래 최상한이잖아요, 무방에. 그러니까 2년의 형을 받는다면 일단 그거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99%다. 그건 피하기 어렵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저 구속 안 당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인 상황에서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99%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소심에서 가사 뭐 약간 바뀐다 하더라도 감형이 될지언정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단 정경심 씨가 확정 파기를 난 상황이고 거의 비슷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99%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그 조국이는요 처음에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끌라고 그 미국의 그 큰 내용 거 있잖아요. 아빠 엄마 3명이 막 문제 풀어준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무죄 안 받아보려고 미국의 대학 교수 있죠. 미국의 대학 교수까지 막 정의 신청했는데 이 교수가 갑자기 안 오고 연기되다 보면 세월이 재판에 1, 2년 세월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재판부에서 의견서로 대처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증거 안 돼가지고 이게 종결했거든요. 지금 이게 조국 입장에서는 이걸 끌어가지고 신당 만들어서 이제 그 다시 이게 배지를 달면 재판은 게 얼마든지 오래 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꿈은 날아간 거죠. 2월 8일 선고되면 먼저 신당이나 정치적으로 설마 항소심에서 구속이 되는데 대법원이 남았으니까 난 무죄 추정이야. 대법원 있잖아. 이러면서 이게 신당을 또 만들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하여튼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는 어렵고 네. 신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은 있죠.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나라의 그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저는 뭐 어쨌든 근데 흘러가는 모양새로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본인이 안 했다라고 했다가 또 했다라고 했다 다시 안 했다라고 했다가 뭐 어떤 말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끝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2월 달에 선고가 되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신당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걸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재판 보니까요. 정말 이제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정경심이가 조국 일병 구하기 정말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4년 살았고 또 1년 더 넣었지만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뭐 내가 뒤집어 써봤자 얼마 더 살겠냐. 자기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남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경심이가 처음으로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했어요. 재판. 그러면서 이게 그 조국이 아니고 제가 다 했다. 남편이 아니고 이러면서 뭐랬냐면 남편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빠 중 하나다. 그러면서 남편 조국입니다. 남편은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걸 도와줬다. 정경심이가 남편을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고 도와줬다. 이렇게 막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십시오. 아쿠아 팰리스 그 패가 틀리잖아요. 이것도 조국 친분회에서 조국이가 위조한 거 도장만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도 정경심이는
우리 남편 몰래 내가 다른 교수한테 부탁해서 받아왔다는데 남편이 그 소장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서울대인데. 그다음에 최강욱이도요. 원래 조국이 제자지 최강욱이가 동양대 정경심 제자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시험 문제까지 대신 이게 조국이 풀어줄 정도로 자상했고요. 저는 특히 황당한 게 그때 수사할 때 왜 정경심이가 자산 관리하는 사람하고 컴퓨터 빼돌릴 때 그때 조국이가 마주치가지고 그 부인 도와줘가 고맙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동양대까지 내려갈 때 같이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조국이만큼 진짜 아빠 중에 아들 스펙, 딸 스펙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는데 정경심이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일단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변호사니까 아시다시피 저렇게 진술을 하거나 증언한다 하더라도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저거는 그냥 본인이 일기장 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증거 가치가 전혀 없고 저게 판사한테 호소력이 없는데 문제는 그 조국 전 장관이 기존에 기자회견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 보면 너무 자세하게 밝혔어요. 이게 마치 본인이 들어서 안 거가 아니고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직설화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게 조국 전 장관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5년간 정도를 뭐 하숙해서 고대 안암동에서 하숙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난 집에 잘 늦게 들어가고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다 사실관계가 인정된 이후에 어떤 정상관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몰라도 사실관계, 그러니까 법률 요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그 당시 부모들이 전부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 이게 차라리 나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게 낫지. 그때 처음에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민이가요. 조민이는 이제 따로 재판하는데 이자는 이제 그 뭐라고 이제 지금 했냐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책을 썼어요. 그 세 명이 다 책 썼죠. 조국이도 책을 여러 권 썼죠. 조국은 DK 눈물부터 여러 권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조민이는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에세이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엎치락뒤락 조국이하고 1, 2등을 하던 짭짤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이가 야 나도 책 한번 써보자. 교도소에서 이래가지고 이게 그 정경심이까지 책을 써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조민이도 아마 이게 뭘 아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게 조민이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다. 내가 딸이어서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은 아빠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 아버지 같은 남자친구 안 사귀겠다는 게 조민이가. 왜 그러냐?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다. 가족 간의 문자 대화도 참여하지 않고 답할 때도 단답형으로 짧게만 하지 대화를 안 한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무뚝뚝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뭘 아느냐. 내가 이거 다 한 거는 엄마하고 내하고 우리 아들이 다 한 거지. 아버지는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단답형에 대화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친구 안 만나고 싶다. 이 조민이도 아버지 구하기 나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걸 보고 아까 예.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조민이가 예전에 저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어디 저 무슨 책 그 뭐 시사회 이럴 때 나가서 보면 굉장히 자상한 아빠라고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만 본인만 모양새에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욕먹이는 거고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기장에나 그렇게 쓰시고 아빠 가족회의에서 할 말을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책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까지 우습게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가 됩니다. 본인들 지지층에 대한 호소 이렇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몰랐어. 그냥 우리끼리 인정하고 갈게.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정하든 말든 이건 우리끼리는 그냥 무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 말은 뭐냐면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모임을 갖고 영치금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조민이가 주장하는 재판 전략이 옛날에 김용민이라고 있잖아요. 남양주에. 이자가 이제 그 간첩 유성 있죠. 간첩 사건. 그때 북한에 이제 돈은 보냈는데
1심에서는 벌금이 나왔어요, 처벌대가. 근데 2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처처로 적용된 거죠. 뭐냐면 아니 이거 보복 기소 아니야? 옛날에 유성이가 간첩해서 무죄 받으니까 보복으로 이게 별거 아닌 벌금형 사항을 기소한 거 아니야? 이래가 이게 그때 김명수가 최초로 이게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조민이도 그 전략을 본받아 가지고 아니 그래 내가 복사 뭐 내가 위조했어 잘못했어. 근데 왜 빨리 기소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자백하도록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게 뭐 자백을 제대로 안 하니까 보복으로 기소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런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 이게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성 전혀 안 하고 이러면 이게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공소권 남용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조민이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근데 공소권 남용은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빨리 기소했으면 오히려 또 뭐라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빨리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숙명여대 사건도 보다가 했단 말이에요. 보다가. 그러니까 검찰에 재량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기소를 하게 공범위 기소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게끔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때까지 그 이후에 기소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소권 남용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말은 본인이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뒤에 뒤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공소 기각해줘. 무죄보다 더한 겁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잘못됐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탄압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소권 남용 주장은 변호사들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국이도 자기도 이게 한 70군데 압수수색을 당했는가 봐요. 아직 조국이는 뭐 죽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근데 실제 조국이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부산대 정환중 교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그 노환중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진짜 조국이 때문에 그 장학금 유급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 파면되고 퇴직금 연금도 제한 지급되잖아요. 이런데 그 피해자가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근데 실제 그 조국이는 제가 보기에 뭐 5년 동안 지옥 같은 악몽이라 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조국이 인셈에도 지금 추정 인세가 10몇 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면이 유튜브나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정정심이가 영치금만 지금 이게 2억 4천 이상 들어왔다.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 조국 패밀리 이번에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남들 평생 우리 국민들이 못 버는 돈을 벌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근데 제대로 조국이 아직 구속하면 안 됐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는 이번에 응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정의가 이 다른 걸로 또 보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책 낼 수 있죠. 그다음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적어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돼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 그분이 처벌받고 근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건 사법적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게 지지는 하는 거 하고 맹목적 지지하고는 다른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국 장관이 유죄를 받았으면 이 재판 시스템이 우리가 다 합의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서 유죄가 나왔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응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경제적 플러스로 된다. 이거는 글쎄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까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국이가 구속이 되면 이제 뭐 조국이는 바로 이제 기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제 3, 4개월 내면 끝나잖아요. 특히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조의대로. 그러면 이게 바로 미결수 같으면 이제 뭐 구치소에서 이게 머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자유롭게 하지만 기결수 내가 이제 교도소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게 그런 장발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조국이 머리 짧게 깎아야 됩니까? 그 교도소 규정이 어떻습니까? 깎아야죠. 머리는 깎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급수가 궁금해요. 급수? 이분이 몇 급을 받을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평가받잖아요. 네. 기결이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급수에 따라서 가는 교도소가 달라요. 안양교도소가 4급인가요? 아마. 예, 그래서 조직폭력배도 많이 있는 데고 남부구치소 교도소가 1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교정본부장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제 깜빡했는데 그 털보도 구속되면 털은 다 깎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정확하게
머리는 깎아야 되는 거 아는데 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이게 이제 길게 되면 사실은 다른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머리가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까? 아니 훼손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머리가 지금 그래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그 룰도 또 이거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하나하나 송영길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약된 게 조국이고요. 그다음에 또 파리 목숨들 있죠. 송철호나 황운하나 백원우 있잖아요. 백원우는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또 구형을 또 이번에 받았어요. 백원우도 실형 나왔잖아요. 야, 이 정도로 송철호나 황운하 백원우 이 정도면 이 자들도 독방 다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구치소에 그렇게 독방이 많이 안 남아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래 독방이 원칙인 건 아시죠. 네. 근데 독방에 가는 것이 지금 특혜처럼 비춰지지만 오래 살다 보면 또 나오고 싶대요. 여러 사람하고 생활하는 대로. 근데 저는 여기서 꼬집고 싶은 게 너무 다 오래 걸려요. 이 정부 들어서 사법부에서는 이분들 3, 4년씩 다 걸린 거잖아요. 1심만 3년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1심에 3년 6개월 걸렸으면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신변 정리 다 하고, 그리고 공직 다 마치고. 글쎄 이게 뭐 사법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방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평가에서 4급들이 나오지 않을까. 4급들. 예, 알겠습니다.